손에 쥐어준다는 마음으로 먼저 해야 할 일 3가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붕어반장입니다. 익산에서 36평 경량철골 주택을 짓게 됐는데요, 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뜨거운 여름날 그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틀 후면 터파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상 소요 기간은 약 3개월 정도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아마 계획대로라면은 11월 중순 이전에는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현장을 제가 몇 번 보여드렸었는데, 이 현장이 좀 다른 데하고 좀 특이하게 다릅니다. 이 현장은 다른 현장과 다르게 좀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기초부터 남다르게 간단하게 시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 집은 이제 경량철골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직접 지었던 43평 저희 집, 그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이제 시공 팀들을 불러가지고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공 디테일을 또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 터의 특성,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손에 쥐어준다는 마음으로 기초부터 완공까지 보여드릴 텐데, 우선 이 터를 다시 한번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여기가 농로보다는 좀 큰 2차선 마을길에 좁혀 있는 땅입니다. 대지는 180평이고요. 당초에 이 터에 구옥이 있었죠. 건축주님의 노무님이 살고 계시던 집이 있었습니다. 건축주님의 유년을 보냈던 집이기도 하고요.
그때는 이 도로보다 이쪽 집터가 한 60-70cm가 낮았었어요. 그런데 철거하고 나가지고 보토를 좀 했죠. 보토를 해가지고 이 바닥, 이 도로 거의 같게 이렇게 맞춰놨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여기를 뭐 한 50cm 정도 이렇게 돋아놨어요. 여기가 이제 말뚝 박았는데, 이 부분이 집이 들어앉을 자리인데, 문제는 이 집을 헐면서 다 긁어냈냐면 그건 아니에요. 바닥에 콘크리트 같은 게 있고 그래가지고 기초를 굉장히 깊게 해야 됩니다. 지금 예상 기초는 제가 1m 80 정도를 파려고 해요. 왜냐하면 성토, 기본 성토로 해놨었잖아요. 철거하고, 그러고서는 한 60cm 올라왔고, 그리고 다시 또 60cm 올라오기 때문에 1.5m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원 바닥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전에 그냥 맨 땅으로 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집터였기 때문에 아마 바닥에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돌멩이 이런 잔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 집안이 나와야 단단하기 때문에 원 집안 밑에까지 팔 계획이고, 만약에 이제 기초공사할 때 콘크리트를 긁어냈는데, 기초공사할 때 바닥을 긁어냈는데 다행히 집안이 좀 단단하다 그러면 좀 덜 팔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말뚝으로 표시하는 부분 네 군데인데, 하나는 저기 잡석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4개의 말뚝이. 근데 이것은 지금 건축 중심선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서 이제 가장자리를 조금 더 10cm 정도 더 넓게 해가지고 이제 거푸집을 만들 겁니다. 지금 여기가 성토한 지 지금 한 달도 안 됐어요. 이 부분 성토는 지금 한 2주밖에 안 됐고, 요 원바닥 성토는 한 2달 가까이 됐는데, 이 성토한 땅이 원 집안처럼 단단해지려면 약 8년 정도 이렇게 지나야 자연 상태에서 단단해집니다. 근데 뭐 한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무른 땅이라고 봐야겠죠. 물론 건축주께서 차가지고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했어요. 빠지나 안 빠지나 봐가지고. 근데 겉은 겉마름이 있기 때문에 안 빠질 수도 있는데, 파내려 간다거나 또 아니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안에까지 들어가 버리면 빗물이, 그러면은 스펀지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집안까지 다 긁어내야 돼요. 그리고 오늘이 지금 8월 10일인데요 여전히 뜨겁습니다. 뜨겁고, 그래서 제가 건축주께 이러시는 분들 건강권도 있잖아요. 또 지치고 그러면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좀 갖다 놓으시라고 그랬어요. 컨테이너를 2달 정도 쓰는데 한 7-80만원 정도 썼습니다. 에어컨이 딸린 거고 3.6짜리고, 그리고 골재 좀 갖다 놨잖아요. 이건 보림 하기 전에 줄기치 부분하고 매트 부분에다 깔 골재인데, 요즘 그 천연 골재, 자연석 골재가 굉장히 비싸서 제가 재생 골재를 그냥 쓰자고 했습니다. 뭐 재생 골재나 천연 골재나 큰 의미는 없거든요.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갖고, 지난번에 잠깐 보셨듯이 여기는 옹벽 블록을 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자리, 여기 이제 실이 보이잖아요. 여기가 원래 경계선인데 약간 안쪽으로 한 1-20cm 들여가지고 털을 이렇게 닦아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면 자세히 보시게 될 텐데, 기초공사만 잘해놓으면 경량철골은 구조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모든 집이 다 그렇죠. 목조든 철공이든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렇게 성토한 땅은 기초공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고, 그리고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잡자재들이죠. 그런 잡자재들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다 제가 직접 사가지고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냉가벽돌이고 포집 잘 때 필요한 나무들이죠. 그리고 이 컨테이너인데, 컨테이너가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내린 컴팩터, 여기 자재들을 좀 사다 놨어요. 좀 전에 저희 집에서 가져온 의자하고 탁자 이렇게 놨더니 사무실 분위기가 듭니다. 에어컨이 뭐 아주 시원하더는 않은데 견딜만 하고, 이렇게 해서 30경 건축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방금 익산에서 진행하는 지경건축 경량철골 36평 건축일기 1탄을 만들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경건축을 시작할 때는 설계도가 나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형틀목수를 섭외를 해야 됩니다. 기초 콘크리트 공사죠. 이것은 목주주택이든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든 경량철골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도급으로 이게 맡길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직영을 할 경우에는 가장 먼저 형틀목수를 섭외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업자를 섭외를 해야 됩니다. 기초공사할 때 전기공사가 같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전기공사업자를 섭외해야 되고, 세 번째는 설비업자를 섭외를 해야 됩니다. 설비업자는 배관을 담당하게 되죠. 배관이라 하면 하수, 오수 배관이 있고 내원수 배관이 있습니다. 그 메인 배관을 빼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설비업자를 섭외해야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초공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형틀목수팀,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업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설비업자, 이렇게 세 팀은 반드시 섭외하고 기초공사 날짜를 잡아야 됩니다. 직영건축할 때 건축주가 이 세 팀을 섭외해가지고 기초공사를 진행할 때 사실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제가 그것을 컨트롤하지만 일반인이 이 시공팀들을 조화롭게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초공사를 하기 전에 형틀팀장, 전기업자, 설비업자 이 세 팀이 만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게 막상 공사를 시작하면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불과 3, 4일 사이 기초공사가 끝나버리거든요. 아주 디테일은 시간관리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첫날 버림까지 치고 나면 둘째 날에 철근 배근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설비가 되고, 그 다음에 전기가 되고 그러거든요. 방금 철근 얘기했잖아요. 형틀팀에게 당연히 철근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근공도 섭외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 철근공 같은 경우 형틀팀장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형틀팀장한테 의뢰를 하면 되고, 건축주는 이런 것을 준비해서 철근공을 포함한 형틀팀, 그 다음에 전기업자, 설비업자 이 세 팀을 반드시 섭외하고 기초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가 나오면 그 설계도에 기반해 가지고 스케치업을 하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설계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경미한 설계 변경에 해당하는 것들은 공사 진행하면서 변경해도 되지만 큰 틀의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스케치업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공사 들어가기 전에 스케치업을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저도 스케치업을 2군데 해드렸습니다. 지금 익산에서 짓고 있는 36평, 그리고 하프 컨설팅으로 진행하면 원주 철근 콘크리트 35평, 이게 2건을 해드렸는데요. 이건 물론 컨설팅 차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경비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 스케치업은 보통 한 15장에서 20장 정도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이것은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실내 건축과에 다니는 제 막내가 그렸습니다. 물론 그냥 공짜로 그린 건 아니고 평당 제가 10,000원씩 줬어요. 그 작업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계도가 나와가지고 스케치업을 그리고 싶은 구독자들이 계시다고 하면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스케치업 제공 서비스들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물론 무료는 아니고요. 역시 평당 10,000원 정도, 30평이면 300,000원 정도, 이 정도면은 15장에서 20장 정도의 스케치업을 받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막내의 알바비로 쓰여지게 됩니다. 전액. 이걸 홍보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3가지, 형틀목수, 전기업자, 설비업자, 그리고 스케치업도 권장을 드린다는 그 말씀 드리면서, 다음에는 기초공사가 이루어지는데요. 다양한 장면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규준틀 잡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려워잖아요. 이것은 제가 강의식으로 좀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인데, 일단 시공 현장 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 영상으로 이렇게 해서 좀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현장에 다녀왔는데 규준틀을 잘못 설치해 가지고 기초 콘크리트를 잘못한 일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어떤 현장에서 그 형틀 목수들이 규준틀을 잘못 설치해 가지고
버림까지 다 쳤는데 다시 긁어내고 재공사를 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당진 구독자의 사례도 소개해드린 일이 있었죠. 규준틀을 잘못 설치하고 터파기를 잘못해가지고 엉뚱하게 작업을 해놓은 그런 일도 있었는데, 기초공사에서 규준틀 설치, 터파기, 버림, 잡석다짐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이때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 전기 설비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추석이죠. 추석인데 무더웠던 이 여름의 끝자락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여전히 덥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튼 이 추석만큼은 가족들과 친지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경량철골 건축일기 1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침부터 찐다.